제가 취미로 야외에서 스냅 사진 촬영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캐논 E870 렌즈를 구매해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여기에 대한 후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렌즈들 보면은 24 105mm 있습니다. 요게 이제 번들 렌즈고 35mm 렌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음식 사진이나 상품 사진 같은 거 촬영할 때 하고 있는 것이고, 85mm f1.2 렌즈,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렌즈입니다. 삼양에서 나온 14mm 관광 렌즈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여러 개 이제 가지고 다니고 있고, 보통 제가 이제 야외에서 스냅 사진을 많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주로 단렌즈 위주로 제가 이제 촬영을 했고요. 대부분 이제 85mm 화각을 이용하는 f1.2 렌즈, 이 렌즈가 좀 해상력도 좋고 사진도 잘 나오고 배경이 또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몇 년 정도 이 85mm로 계속 이제 촬영을 하고 85mm 사진 위주로 보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요게 제가 지금 촬영할 때 가지고 다니는 그 가방이었거든요. 그 카메라 가방에다가 뭐 바디나 렌즈 같은 것들 이렇게 잔뜩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단렌즈로 촬영하니까 이제 다양한 화각이 필요하면 렌즈를 이제 교환하는, 렌즈를 교체해가지고 또 촬영하고 또 렌즈를 교체해서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고, 투바디를 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단렌즈 위주로 렌즈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계속 교환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다. 그리고 단렌즈로 촬영하니까 어쨌든 화각이 딱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좀 다양한 장면을 담기가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2870 제가 이제 구매했는데 85mm를 제가 기존에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2870 렌즈 무게가 1.4kg 정도 돼요. 그래서 꽤 무거운 렌즈이고, 구경이 95mm 정도 돼가지고 구경이 큰 렌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가격이 비쌉니다. 400만 원 정도 하고요. 85mm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한 1.2kg 정도 해가지고 이것도 사실 무겁다고 저희가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더 무겁다 이렇게 돼 있고, 85mm 구경이 82mm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경이 커지면은 필터 값이나 이런 것도 같이 비싸지고 구하기도 사실 더 어려워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경이 이렇게 큰 거를 좀 선호하기는 해요. 뭐 사진도 잘 나오고 또 남들이 이렇게 봤을 때에도 구경이 크면은 그 큰 구경에서 주는 어떤 그 분위기라든지 뭔가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은 어떤 느낌이랄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구경이 큰 걸 좋아하는데, 85mm도 구경이 좀 큰 편인데 여기는 95mm니까 이제 더 큰 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85mm가 이제 350만 원에서 360만 정도 하는데 요것보다 더 비싼 렌즈다.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리개를 보면은 이제 2870 렌즈는 이제 줌 렌즈예요. 그래서 28mm부터 70mm까지 줌을 할 수 있는 줌 렌즈이니까 사실 조리개가 더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F2까지 조리개를 2까지 개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85mm는 이게 이제 단렌즈이기 때문에 조리개를 최대 1.2까지 개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이 열 수 있는 그 렌즈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85mm를 쓰면서 촬영을 해보니까 f1.2까지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어두운 환경이 많지 않기 때문에 f1.2까지 내리는 게 제가 촬영하는 이 환경에서는 뭐 f1.2가 아니어도 뭐 아쉬운 부분은 크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반대로 이제 뭐 웨딩 촬영이라든지 웨딩 스냅, 그리고 뭐 어두운 곳에서 촬영해야 되는 경우에는 조리개 값이 이제 내려가면은 더 유리하긴 하거든요. 웨딩 촬영 쪽에는 85mm가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조리개 값에서 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가 크기가 커요. 그래서 바디에 체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렌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망원이 아니고 그냥 표준 줌 렌즈인데도 이제 크기가 큰 이런 렌즈이고, 후드까지 장착을 해가지고 바디에 체결을 하면은 미러리스다 보니까 바디가 조금 작잖아요. 작은데 이제 무거운 렌즈가 체결이 돼가지고 이 미러리스의 어떤 그 가벼움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상쇄가 되고 그냥 무거워져 버리는, 그래서 DSLR 시대로 되돌아가 버린 뭔가 이런 느낌이 있고, 바디보다 렌즈가 너무 크니까 바디에 렌즈가 체결된 느낌이 아니고 렌즈에 바디가 이렇게 붙어있는 뭔가 이런 느낌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무게 중심이 여기 앞쪽에 있거든요, 무게 중심이. 그래가지고 이 카메라를 놓을 때 앞부분이 무거워가지고 여기가 밑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게 균형을 주고 밸런스를 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배터리 그립을 달아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게 무겁다 보니까 앞으로 쏠리게 되고, 그러면 여기 배터리 그립을 달아가지고 이제 무게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무거워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가지고 활용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촬영할 때 느꼈던 후기들입니다. 일단 제가 야외에서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실내에서 이렇게 환경이 갖춰놓고 촬영하는 것보다는 야외에서 이제 배경하고 인물하고 이렇게 같이 담는 스타일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제가 촬영해 보니까 주로 조리개를 많이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f1.2까지 내려가진 않고 주로 이제 f1.8에서 f2.5 사이를 주로 사용을 하는 사진들을 제가 이제 많이 찍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야외 스냅 같은 경우에는 좀 날씨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어둡진 않거든요. 어쨌든 이제 대낮에 찍는다고 하면, 그러면 저조도 환경은 많지 않고 너무 밝아가지고 ND 필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밝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조리개에서 오는 배경 흐림 효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줄 수 있으면서도 조리개를 많이 내리지 않아도 괜찮은, 네, 이런 환경이 많더라 해보니까, 네, 요런 거고요. 85mm를 쓰면서 2870 줌렌즈로 되돌아온 건데, 단렌즈에서 줌렌즈로 되돌아왔는데 왜 그러면 줌렌즈로 왔냐. 일단 제가 단렌즈를 여러 개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교환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네, 체력이 많이 소진이 된다. 투바디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제 허리에 이렇게 걸쳐둔다든지 아니면 어깨에 메고 이렇게 투바디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러면 좀 손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것도 무거워요. 투바디 자체가 또 무겁기 때문에 투바디를 하는 것도 좀 많이 해보니까 힘들더라. 네, 그리고 어쨌든 렌즈를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단렌즈 위주로 촬영할 때는 렌즈를 이렇게 교체하는 게 좀 귀찮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를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쓰는 그 EOS R 같은 이런 바디들은 이제 카메라 전원을 끄게 되면 셔터 막이 이렇게 막히게 되는데, 막힌다고 하더라도 렌즈 쪽에서는 어쨌든 뒷부분이 열려 있다 보니까 이 렌즈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 렌즈의 뒷면에 어떤 먼지가 들어가거나 이물질이 들어가는 가능성이 같이 높아지고요. 그 야외 같은 경우에는 뭐 먼지나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 있고, 그리고 이 렌즈 교체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듭니다. 빨리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뭐 한 1분 정도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렌즈를 교체하지 않고 좀 가볍게 들고 다니기 위해서 줌렌즈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줌렌즈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화각을 렌즈 교환 없이 계속 이제 줌하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좀 편리하고요. 그리고 조리개를 F2까지 라도 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리개를 열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밝기 확보라든지 배경 흐림 효과를 주는 이런 부분들을 F2 정도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야외 스냅 사진 촬영하면서 단렌즈가 좋은지 줌렌즈가 좋은지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줌렌즈가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줌렌즈인데 F 값이 좀 밝은 렌즈, 한 2점대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줌렌즈가 있으면은 줌렌즈가 유리하고요. 그리고 뭐 일반 줌렌즈처럼 F 값이 4점대 까지 올라가게 되면 조금 어둡게 찍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단렌즈가 좀 유리할 수 있어요. 또 밝은 줌렌즈일 경우에는 다양한 화각을 렌즈 교환 없이 촬영 가능하다, 이게 이제 최대 장점이고요. 네, 그러면 렌즈 교환 없이 빠르게 촬영하면서도 다양한 환경을 이용해서 다양한 화각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야외 스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배경하고 인물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게 좀 담아주는 게 핵심이고, 이제 배경에서 주는 어떤 분위기,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이런 것들이 또 사진을 좀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많이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여기저기 이렇게 야외에서 찍을 때 많이 걸어 다녀야 되는데, 이런 걸어 다니는 과정에서 단렌즈를 너무 많이 들고 다니면 이 사진 작가가 체력이 빨리 소진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막 힘 빠져가지고 촬영을 못하게 되는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가방 무게 그리고 렌즈를 가지고 다니는 짐의 무게
조리개를 줄이는 게 핵심인데 그럴 경우에도 줌 렌즈가 유리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밝은 렌즈 중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계륵 렌즈라고 부르는 2470 렌즈가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2470이 있고 그리고 RF에서는 2870이 나와 있는데 그럼 2470 대신에 왜 2870으로 가지고 왔냐? 네,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화각 면에서 보면은 좀 많이 쓰는 이 24mm 화각이 2470에는 들어있지만 2870에는 24mm가 없어가지고 24mm 정도 되는 화각을 구성하려고 하면 더 뒤로 걸어서 와야 되거든요. 화각만 보면은 2870이 손해예요. 24mm가 없어서. 그래서 화각만 따지면 2470이 좋은데 2470은 조리개 값이 2.8입니다. 최대 개방했을 때. 그래서 2870은 조리개 값이 2.0이니까 조리개에서 오는 어떤 장점들을 2870이 더 많이 가지고 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2470에서 주는 화각에서의 장점보다 조리개에서 오는 장점이 더 크니까 2870으로 선택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기술적으로 얘기할 때 뭐 조리개 2.0 조리개 2.8 0.8이면서 스탑이 어쩌고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냥 실제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실제 활동에서 따져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 조리개 0.8 차이는 특히 야외 스냅이기 때문에 결과물에서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게 촬영 결과물을 보더라도 이제 사진을 이렇게 양옆에 두고 사진을 비교해서 보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조리개 0.8 정도에서 오는 차이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는 좀 그 차이를 알아보기가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런 결과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왜 조리개 2.0을 고르냐? 사진 작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작가는 어쨌든 이 조리개 값이나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2.8로 찍으면은 계속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네,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서 나중에 샀다가 후회하기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조리개 2.0으로 가자 해가지고 화각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리개를 2까지 개방할 수 있는 렌즈를 골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로 구매해가지고 야외 한복 스냅 사진을 촬영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제가 계속 단렌즈로 촬영했었잖아요. 근데 밝은 줌 렌즈를 써보니까 단렌즈에 비해서 굉장히 편해요. 일단 가방 무게를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렌즈 교환 없이 줌하면서 계속 촬영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편의성이 굉장히 늘어난다. 이 편의성에서 오는 장점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2870 렌즈 딱 한 개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뭐 특별한 컨셉이 아니고 어지간한 웬만한 컨셉은 모두 촬영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발줌을 붙여가지고 더 가까이 가거나 더 뒤로 오게 되면은 24mm 화각 그리고 더 가까이 붙었을 때 이제 85mm 정도 되는 화각에 준하는 사진 촬영이 실제로도 가능하고요. 제가 촬영한 날이 좀 흐린 날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기 직전 정도 되는 흐린 날이었는데도 촬영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준수한 수준으로 밝기 확보가 가능해가지고 이제 조리개를 최대 개방했을 때 촬영하는 게 크게 무리가 없었다. 네, 요런 거고요. 이 단렌즈를 찍으면 발줌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서 많이 좀 해방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유틸성이 많이 늘어났다.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성능을 보면은 2870으로 제가 찍어보니까 이게 지금 JPG 원본입니다. 네, 이런 어떤 머리카락 질감 같은 게 포커스가 맞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선명하게 잘 표현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배경 흐림 효과도 여기 피사체와 배경이 이런 라인을 따라가지고 조금 단렌즈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배경 분리를 해준다. 그리고 이제 배경 흐림 효과도 뒤로 가면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쫙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잔디도 보시면 여기는 조금 보이고 여기는 더 흐리게 표현이 됐잖아요. 이렇게 쭉 가면서 배경 흐림이 스무스하게 딱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뒷면에 있는 이런 손들 이런 것들은 여기는 선명하고 여기는 흐리게 잘 표현되는 것으로 지금 일단 결과물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멀리서 찍은 약간 망원 렌즈를 사용하는 스냅 스타일처럼 찍었을 때에도 이 포커스가 맞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물 그리고 배경은 여기 이제 나름대로 흐리게 표현이 잘 되면서 이게 지금 70mm로 촬영이 됐거든요. 줌을 최대로 당긴 상태인데 피사체와 배경의 분리가 잘 된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단점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2870이 어쨌든 줌 렌즈이기 때문에
단렌즈 여러 개 들고 다니는 거에 비해서 편하다. 촬영이. 네, 이게 이제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표준 줌 렌즈니까 화각이 익숙해요, 우리한테. 28mm, 35mm, 뭐 50mm, 뭐 70mm 이렇게 돼가지고 화각이 좀 익숙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mm나 300mm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익숙한 화각은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 모델분들 혹은 이제 전문 모델분들에게도 익숙한 화각으로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촬영하는 주로 야외 스냅 그리고 한복 스냅 같은 경우에는 이 배경을 담아주는 게 중요한데 배경을 담을 때에도 어쨌든 이게 표준 줌이니까 익숙한 환경에서 배경하고 피사체를 같이 담는 이런 촬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조리개는 최대 개망 2.0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밝게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느낌으로 봤을 때 이게 85mm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를 열어둔 상태로 촬영하게 되면 약간 몽글몽글하고 몽환적인 느낌으로 촬영되거든요. 그래서 사진 결과물이 뭔가 좀 아늑하고 약간 영화처럼 나오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지금 조리개도 2.0이고 줌 렌즈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몽글몽글한 느낌보다는 그냥 탁 떨어지는 느낌 으로 촬영되는 것으로 일단 저는 봤습니다. 보통 모델분들이나 아니면 스냅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일반인 모델분들이라고 하면 이 카메라 촬영이나 이런 거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특수한 화각을 쓰게 되면은 그 모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어색해하고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촬영은 좀 선호하진 않는데 일반인 모델분들이 선호하는 건 보통 인스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화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줌 렌즈에서는 그런 모델분들이 선호하는 어떤 그 화각대에서 촬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밝은 줌 렌즈니까 단렌즈를 여러 개를 그냥 뭉쳐가지고 하나로 합쳐가지고 한 개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단점을 보게 되면은 일단 렌즈가 비싸요. 캐논 공홈 가격 기준으로 400만 원입니다. 네, 줌 렌즈인데도. 그리고 RF 렌즈군에서는 이제 초망원 렌즈 막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초망원 렌즈 정도를 제외하면은 RF 렌즈에서는 두 번째로 비싼 렌즈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RF 렌즈에서 지금 초망원 제외 제일 비싼 렌즈는 85mm f1.2 DS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게 4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제 비싼 것도 있고 일단 무거워요, 렌즈가. 그래가지고 어째 구경이 크고 하다 보니까 렌즈 무게만 1.4kg 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디까지 체결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은 무게가 한 2.1kg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또 밸런스를 주기 위해서 세로 그립을 붙이고 이것저것 붙이게 되면은 또 무게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무겁다. 그래서 한 손으로 촬영하기는 제가 봤을 땐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양손 촬영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무게 때문에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써보니까 뭐 비싼 거하고 무거운 거 빼고는 좀 장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색수차가 조금 있어요. 어쨌든 구경이 크고 특수한 환경에서는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특별한 환경에서는 아주 미세하게 색수차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 색수차가 85mm에 비하면은 거의 양반이에요. 네, 85mm는 색수차가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 조리개가 낮고 구경이 커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색수차가 아예 없진 않지만 실제로 촬영을 해본 결과를 보니까 색수차가 많이 억제되어 있다. 나름대로 색수차를 크게 걱정하지 않고도 촬영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촬영이 가능한 수준. 네, 색수차 억제력이 좋다. 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그 캐논 줌 렌즈 2870 렌즈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야외 스냅을 찍을 때 어떤 생각들을 했었고 또 실제로 촬영한 결과물을 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이제 취미로 이런 스냅 사진 찍는 거 좀 좋아해가지고 종종 이제 촬영을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뭐 사진 촬영이나 혹은 이제 다른 모델분들하고 이제 협업하면서 이제 뭐 사진 촬영 혹은 뭐 영상 촬영 이런 것들 이제 해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할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이 조금 참고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